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생물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가끔 법조계에서 절 오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끌려가는 건 아니고요. 강의를 하러 갑니다. 사법연수원에도 가봤고 대법원, 검찰청 뭐 이렇게 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왜 갑자기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생물학자를 불러다가 강의를 들으려고 할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윈의 이론이 법에 적용이 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저는 법이 한층 따뜻해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의 시대에 다윈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소에는 사실 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합니다. 저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뭐 냇물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은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사나 이런 걸 염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염탐하다가 걸려서 뭐 법에 저촉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는 일찍 곤충 연구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개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곤충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1994년에 미국에서 교편을 잡다가 서울대학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구가 까치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 15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몇 년 전부터는 제 어려서부터의 꿈인 영장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서 긴팔 원숭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연의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왜 법조계에서 부르나 실제로 제가 상당히 깊게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호주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이제는 해도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참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이었습니다. 여성은 절대로 거의 뭐 호주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야릇한 구조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강요했다가 자기들은 돌아가서 금방 그 제도를 없앴는데 우리는 그걸 없애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죠.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상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권에 굉장한 지장을 주던 그런 족쇄와 같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치 않게 어쩌면 바로 이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EBS의 강의 중에 동물들의 성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저는 뭐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계에 나가보면 동물 세계에는 중심이 암컷이다. 왜냐하면 암컷이 번식의 주체니까. 수컷이라는 존재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수컷은 자기 스스로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에 관한 한 다윈 선생님이 15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만약에 자연계에도 호주제가 있으면 아마 호주는 암컷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주 뭐 제 삶이 그냥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막 뒤집혀가지고 뭐 제 연구실에 전화가 뭐 내려놓으면 울리고 내려놓으면 울리고 뭐 전화 받으면 그냥 뭐 욕부터 시작하는 분들 뭐 이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가 뭐 나름대로 조금 힘든 그런 면도 있었지만 또 어떤 면으로서는 많은 여성들이 정말 그런 관점이 있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절더러 출두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평소에 얘기했던 그런 생물학적 관점,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본 호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라.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저는 뭐 상당히 그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법이 자연과학의 관점을 듣겠다 하는데 뭐 마다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출두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뭐 동물계에 동물들이 사는 모습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화면이 없으면 슬라이드가 없으면 참 얘기하기 좀 밍숭맹숭하거든요. 제가 늘 항상 이렇게 그림을 뒤에 놓고 강의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제가 혹시 저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저한테 우린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언제나 처음이라는 건 있는 거 아니냐, 허락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상의를 잠시 하시더니 우리가 사실 기계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포러블러 하나 들고 갔거든요, 작은 걸. 그랬더니 스크린이 없다. 그래서 저 흰 벽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결국은 제가 보여주면서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가 저 화면을 가르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한 15분 정도 공작새 수컷도 보여주고 뭐 이런 자연계의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왜 자연계의 질서는 암컷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실은 어떤 가치 판단을 제 나름대로 내려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능한 한 뭐 감정 섞이지 않고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계에는 그런 제도가 있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암컷에게 주도권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리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이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만약 된다 그래도 수컷이 호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논리 중에 하나는 바로 유전자의 관점이었습니다. 암수가 만나서 교잡을 이루고 그래서 수정이 되면 수컷의 DNA 반쪽하고 암컷의 DNA 반쪽하고 만나서 핵 속에서 융합을 해갖고 온전한 DNA를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경우에. 그러면 그 핵 DNA의 입장에서 보면 암수가 공이 정확하게 50%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DNA만 투자했을 뿐 사실은 수컷은 정자라는 아주 작은 배우자를 만들어서 암컷이 만든 거대한 배우자, 난자에다가 접근해가지고 난자 벽을 뚫고 DNA만 전달할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